안녕하세요, 이하이군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암 인수의 의미와 향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자회사 암을 엔비디아에 400불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일 최종 승인된다면 이는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거래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주익 215억 불과 현금 120억 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암홀딩스의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엔비디아 주식을 50억 불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매각 대금을 최대로 받을 경우 엔비디아 주식의 8%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GPU 선두기업이며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7월 초 미국 반도체 시총에서 인텔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파괴적인 이유는 바로 CPU와 관련 SoC 아키텍처를 모두 보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텔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CPU 코어와 각종 레지스터와 ALU, 브랜치 프레딕션 유닛, L1 캐시, L2 캐시, 대형 칩일 경우 L3 캐시까지 정수 연산기와 부동 소수점 연산기, ISA 디코더 등등만 CPU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CPU IP는 전체 SoC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척추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호가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인터커넥트 백본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그 인터커넥트 백본 기본 아키텍처 상에 가장 트래픽이 빈번한 CPU와 메모리가 연결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GPU IP가 추가됩니다. 특히 GPU는 단순 연산이 가장 과도하고 메모리의 대량 데이터를 읽고 씁니다. 따라서 GPU와 CPU 및 백본 간 최적화가 SoC 전체 성능에 가장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암 인수는 암이든 x86든 어느 한쪽을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암 인수는 이러한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엔비디아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모바일과 PC 서버 영역을 모두 커버하는 강력한 조커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인수 이전에 이미 엔비디아는 쿠다 프레임워크를 ARM ISA에 기술 지원하면서 모바일과 PC 서버 간 크로스오버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7월 ISC 즉 International Supercomputing Conference에서 엔비디아는 이미 AI 프레임워크인 쿠다 XAI를 ARM CPU가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쿠다 XAI뿐만 아니라 쿠다 GPU 프레임워크까지 두 이종 기기 간 포팅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쿠다는 x86, 파워 CPU 및 ARM 등 3대 CPU 모두에서 동작하는 유일한 프레임워크가 될 전망입니다. ARM은 CPU뿐만 아니라 GPU, 멀티미디어 IP 및 카메라 IP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PU와 GPU를 제외하면 거의 사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CPU도 애플을 제외하면 좋은 상황입니다만 GPU는 퀄컴과 애플 모두 자사 GPU I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GPU는 강하고 모바일 CPU에 약합니다. 정확히 두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보완되는 구조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는 암이 유지해온 오픈 라이센스 모델과 글로벌 고객 중립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ARM IP 로열티를 독점하고 있어 가격을 올릴 경우 모바일 칩셋 메이커들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모바일로 들어오거나 모바일 GPU IP와 연계된 가격과 공급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현실화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SoC 시장까지 진출하거나 모바일 GPU 시장 진출에 국한되거나 x86 CPU 시장에 진출하거나 중국의 반대로 아예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만일 엔비디아가 암을 앞세워 모바일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모바일 칩셋 메이커인 퀄컴, 애플, 삼성전자, 미디어텍과 잠재적 경쟁 관계가 형성됩니다. 과거 엔비디아는 테그라 SoC로 구글 넥서스 태블릿 시장까지 진출하고 이후 도태된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도태된 이후에도 자신의 커스텀 SoC를 암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헤르만 하우저는 1990년 영국 에이콘 컴퓨터에서 암을 분사시켜 창립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암 인수로 영국의 기술 주도권에 치명타를 입힐 뿐만 아니라 암 자체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암 인수는 인텔을 우위에서 끌어내고 경쟁사의 암 IP 활용을 막을 것이며 경쟁사들은 별도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 연합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반대로 애플을 제외하고 암 CPU IP를 사용하는 퀄컴, 삼성전자 등이 CPU IP를 다시 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회사는 과거 독자 CPU를 개발하고 양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저가 CPU IP는 암 IP의 비싼 비용을 감안하여 Sci5의 리스크-V IP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ci5는 UC 버클리대 아사노 비치 교수와 워터백 그리고 이윤섭 박사가 2015년 창업하였습니다. 2010년 암코어에 대항할 수 있는 오픈소스 CPU 명령어 ISA 즉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인 리스크-V를 개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리스크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를 의미하며 암과 같은 방식입니다. 현재까지는 컨트롤러와 규모가 작은 로직 칩 또는 SoC 내 보드 프로세서 IP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텔 아키텍처에 국한된 GPU 사업 분야를 모바일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체 GPU가 없는 미디어텍과 삼성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ARM GPU IP인 말리가 퀄컴 아드레노와 애플 대비 성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경쟁 구도를 일시에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텐서코어 GPU 기반 머신러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용 NPU IP 사업을 하여 기존 모바일 칩셋 업체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삼성전자는 AMD와 GPU 관련 협력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고객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엔비디아 GPU를 모바일에 채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AMD도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x86 CPU 시장을 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인텔의 부진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x86 CPU를 ARM CPU로 변경하고 자사 GPU 및 CUDA 프레임워크로 공략하려는 제품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애플은 WWDC 2020에서 맥북 CPU를 인텔 x86 대신 자사 ARM 아키텍처 제품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2005년 IBM 파워PC 대신 인텔 x86 CPU로 갈아탄 바 있습니다. 파워PC 이전에는 모토로라 CPU를 썼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 S,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X, 레노버 HP 등도 ARM 아키텍처를 사용한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퀄컴 스냅드래곤 865나 ACX AP를 장착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CX를 살짝 튜닝한 제품을 썼습니다. ARM이 서버 시장을 겨냥한 64빗 코텍스 R82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최대 8코어의 멀티코어 설계가 지원되며 최대 1TB D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래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ARM 본사가 위치한 영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각국의 기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는데 2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암 본사인 영국에서 벌써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암의 영국 본사를 계속 유지하고 고용 역시 보장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최종 인수가 되려면 까다로운 거래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 중인 중국은 암 IP가 미국으로 넘어갈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어서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암 인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프트뱅크는 2018년 암의 중국 사업 지분 중 51%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2018년 설립된 암 차이나는 중국 자본이 51%, 해외 자본이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암 영국 본사는 중국 정부가 암 차이나를 국유화하고 기술을 빼내고 있다는 이유로 CEO 앨런 우를 해고했으나 암 차이나는 이에 불복하고 독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텍처라는 별도 펀드를 조성해 본사와 협의 없이 라이센스 비용을 할인해 주는 등 암 본사의 가격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NXP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퀄컴은 NXP에 20억 불의 계약 중도 해지금을 지급하고 인수를 포기하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반독점 이슈에 특히 예민한 편입니다. 2016년 반도체 장비 3위인 램 리서치가 5위 KLA-10코를 인수하여 하였으나 미국 법무부가 독점에 대한 우려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같은 이유로 1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5위권 도쿄 일렉트론의 합병을 반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꾼의 전망은 엔비디아의 암 인수는 중국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인수에 성공한다면 모바일 시장은 고객 이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인텔과 AMD는 암을 라이선스하지 않기 때문에 암과 멜라녹스의 설계 능력을 활용하여 x86 CPU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엔비디아가 암을 통해 모바일 시장에 신규 진출할 경우 현재 쇼티지 위험이 있는 파운더리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텔의 시장 장악력이 점차 엔비디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텔은 IDM이고 엔비디아는 패밀리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운드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